24학년도 한양대학교 인문자연계 공통문제 20번을 다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는요, 인문계의 경우는 35문항을 60분에 풀게 합니다. 자연계는 요 35문항을 풀고 수학을 별개로 25문항을 더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35문항, 그 다음에 수학 25문항을 합쳐서 130분, 총 130분에 풀게 합니다. 다시 한번 한양대학교 인문계를 지원하실 때에는 35개의 문항을 60분에 풀어야 하고, 자연계, 이과를 지원하시게 되면 이 인문계가 푸는 영어 30문항을 동일하게 푼 다음에 수학 25문항을 추가적으로 풀게 됩니다. 총 시간은 이과의 경우, 자연계의 경우 130분이 주어집니다. 자, 오늘의 학습 포인트는 이 독해의 시작과 끝이라는 거죠. 독해의 시작과 끝은 무엇에 관한 글이냐, 그게 어떻다는 거냐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읽고 있는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토픽이라고 하고요. 그것에 대해, 토픽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자, 이미 답정로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무엇에 관한 글입니까? 그렇죠. 소유권에 대한 연구입니다. 소유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얼마나 오래된 것이고 얼마나 본질적인 것에 대한 탐구인데요. 그게 어떻다고요? 그렇죠.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 왜? 제한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소유권에 대한 개념을 다룬 것은 결국 선사시대에는 없고, 선사시대에는 우리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고, 바로 이 선사시대 이후에 있는 역사시대, 즉 기록물이 남아있는 시대에만 국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시대의 기록물은 길어봤자 4,5,000년, 5,6,000년에 불과하고, 그 이전의 선사시대에도 과연 이 소유권이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가 접근이 불가능한, 이렇게 제한받는다, 역사적 기록물이 존재하느냐에 심각한 제한을 받는다. 자, 이것은 무엇에 관한 글이다? 소유권에 대한 연구는 what, 거기까지가 what이에요. 그렇죠. 역사 기록물의 존재 여부에 심각한 제한을 받는다. 이게 how라는 거죠. 그래서 what and how의 결합물을 우리는 요지라고 합니다. 요지. 그리고 그 요지를 적절하게 잘 축약한 것을 제목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중요 개념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ownership 그러면 own이 소유하다 아니겠습니까? own이 소유하다고 owner 그러면 소유자잖아요. 그래도 여기다가 ship 정신, 제도, 태도를 가리키는 권리 이런 것을 나타내는 어미죠. ship이. 그러면 어떤 ship이라는 것은 어떤 정신, 태도, 자격, 아니면 어떤 이러한 문화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붙이는 그러한 어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권리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물질적으로 materialistically be concerned with 관심을 두다 뒤에 about이 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보통 걱정하다, 염려하다라고 번역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be concerned about 그러면 자, mold는 영국식 철자는 ou고요. 미국식 철자가 on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편입 영어는 여러분들이 가게 되는 편입 시험을 출제하시는 출제 교수들이 주로 이 영국식 문헌을 참조하시는 영국 문학 전공자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수능 영어와는 달리 상당히 영국식 문헌과 영국식 철자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MOULD로 영국 사람들은 영국식 British English에 쓰는데 이 단어가 이제 거푸집을 뜻하죠. 거푸집은 우리가 주물이라고 해서 어떠한 형태를 만드는데 사용하는데, 주조하는데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로 이렇게 사람에게 적용하면 형성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또 이게 놀랍게도 곰팡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문 다 실어드렸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ncompass 그러면 아우르는 거죠. 아우르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 혹은 둘러싸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learned가 박식한, 배운 것이 많은, 유식한이라는 뜻이니까 learned man 그럼 학자겠죠. deal with 다루다. 자, social order 사회 질서, 가이드라인 지침, at best. at best라는 것은 최선의 결과예요. 가능한 최선의 결과.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마음에는 썩 들지 않지만 지금의 상황이나 결과로서는 최선이다. 이런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조건에서는 말 그대로 최선의 결과물이다 할 때 우리가 기껏해야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이 예문 한번 보시면 무슨 말이에요? 금요일에 도착하는 게
제일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금요일 도착하는 건. 하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는 거죠. 금요일에라도 혹은 금요일 직전에라도 금요일에라도 도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요일 이전에 왔으면 좋겠는데 at best. 자, plunge into 뭔가 뛰어드는 거죠. 빠져드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뛰어들다, 빠져들다. 자, confine 어디에 제한시키는 거죠. 국한시키다라고 하고 혹은 가두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be confined to bed, be confined to wheelchair. 그러면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서 침대나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다. 휠체어 없이는 다닐 수 없게 되다. 이럴 때 또 be confined to를 쓰게 되는 거죠. well to 아주 많다라는 뜻입니다. 자, a well tober 그러면 엄청난 양의 이런 뜻입니다. 게르만어에서 어원이 있다고 해요. warp는 이렇게 비틀고 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람에게 쓰면 야, 쟤는 왜 이렇게 뒤틀렸니? 심사가 왜 저렇게 꼬였니? 뒤틀렸니? 할 때 이 warp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warp의 과거 분사형 형용사, 그래서 생각이 삐뚤어진, 뒤틀린, 심사가 꼬여있는 이런 뜻을 가지게 되는 거죠. 스토리는 이야기라는 뜻도 있는데 역사를 담은 이야기를 우리는 보통 일대기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를 담은 이야기. 에픽은 영웅의 이야기예요. 영웅의 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서사시라고 하는데 이 에픽은 보통 그리스 쪽 혈통이고 사가 그럼 똑같이 영웅담인데 이거는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처럼 유럽의 북부 출신의 영웅에 관한 이야기는 사가라고 하죠. 둘 다 영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인터는 상호간에라는 뜻이고 디스플린이 학문이니까 상호학문적인. 자, 상호학문적이라는 건 뭐냐면 한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많은 학문적, 과학적, 예술적 지식의 영역이 서로 결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학문들이 서로 관련돼 있을 때 interdisciplinary, 우리나라 말로는 학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본문으로 가볼게요. 문제는 그냥 제목 하나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관한 글이냐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그게 어떻다는 거냐 그걸 생각한 다음 묶어서 그걸 축약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직독식 해보죠. 자, 어려움은 자, 소유권을 논의하는 것의 어려움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다 나왔다라고 봐도 돼요. 이건 무엇에 관한 글이냐 소유권에 관한 논의다. 그게 어떻다는 거다? 어렵다. 사실 여기서 다 답이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소유권을 연구하는 것의 어려움은 자, one of the major factors 바로 어디에 있다? 인간 존재와 체험의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서의 소유권. 그러니까 지금 필자는 소유권의 문제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본다는 거죠. 뭔가를 가진다. 이건 내 거다라고 하는 이 권리, 소유에 대한 권리는 인간 존재의 주요한 측면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논의하는 것의 어려움은 자, 뭐다? 대디하다. 리들 데이터 exist. 그렇죠. 데이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리들이라는 것은 여기 거의 없는 부정어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자, 주격관계 대명사 who has examined economics, 경제학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자, whether or 구문은요. 뭐이건 아니건 간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면 그 학자들이 철학적으로 인간을 다루건 혹은 유물론적으로 소유, 이 property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산, 소유 이런 뜻이거든요. 뜻이 많아요. property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산을 뜻하기도 하고 재산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을 뜻하기도 하고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건물을 뜻하기도 하는데 사물의 속성이라는 뜻도 가져요. 이 사물의 속성이라는 뜻도 가집니다. 네 가지 다 챙겨 두셔야 돼요. 재산 중에서도 부동산 중에서도 건물 이런 뜻이 있고요. 속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겠어요? 그냥 재산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어떤 재산을 물질적으로 다루는 그러한 연구자들은 그러니까 문장 전체의 주어가 요거예요. 자, 많은 생각을 갖추어 왔다. 어떤 씌어진 역사에 의해 형성된 생각을 갖추어 왔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had라고 하는 것은 사역동사고요. 사역동사의 목적어가 이렇게 온 다음에
과거 분사 목적격 보호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는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씌어진 역사에 의해 만들어진 그러한 사유를 해왔어요. 자, 문장이 좀 어렵죠. 한양대 난이도는 아주 높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뜨아하기 쉬운데, 자, 어쨌든 간에 주어진 문장의 첫 시작만 잘 쥐고 있어도 돼요. 아,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는 어렵다.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소유권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사고가 뭘로 규정되어 있다? 뭘로 만들어져 있다? 씌어진 역사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필자가 덧붙이죠. 그런데 이 씌어진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인간 경험 모두를 아우를 수는 없다. 그렇잖아요. 문자가 만들어진 건 겨우 5, 6천 년 전이잖아요. 이따 나오지만. 그러면 it plunges into past only. 그렇죠. it은 씌어진 역사죠. 이렇게 기록 역사. 기록 역사는 결국 인간의 과거에 아주 짧은 시간만으로 뛰어들 수 있을 뿐이다. 씌어져 있는 이러한 기록은 국한되어 있다. 어디에? 지난 5, 6천 년 역사에 불과하다. 인간 경험은 최소한 10,000년, 20,000년, 30,000년, 40,000년, 50,000년 이상의 경험은 있는데 지난 5, 6천 년 정도만 이 씌어진 기록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씌어진 기록. 자, by the time. 뭐뭐 할 무렵, by the time이라는 것은 이제 접속사입니다. 자, 우리가 learned, 이 학자들이 뭘? 이러한 재산과 재산 관계라는 것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을 발견할 때쯤이 되면 우리는 이미 역사 시대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역사 시대라는 말은 이 씌어진 시대, 씌어진 역사, 유사, 기록이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연구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재산의 문제나 재산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연구했네? 그럼 이미 그 사람은 이미 기록물의 역사의 시대에 속하는 것이고 이 기록물의 역사의 시대는 아무리 길어봤자 지금으로부터 5, 6천 년 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떤 발견을 다루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이 역사학자들, 초기 역사학자들의 대부분도 결국 어떤 사람들이냐? 자, 주격관계대명사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주요 관심사가 정부 아니면 전쟁이 그들의 요인이었어요. 주요 요인으로 바라본 거죠. 어떤 주요 요인? 또 주격관계대명사. 바로 인간의 사회 질서를 형성하는 주요한 요인은 자, 뭐다? 정부 아니면 전쟁이라고 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무슨 논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잠깐 중간 정리를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유권에 대한 개념을 한번 연구하고 싶다 하고 들어갔는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정보는 모두 이 기록 역사밖에 없고 이 기록 역사를 남긴 사람들이 주로 누구다? 이 초기의 역사학자들인데 이 초기의 역사학자들의 관심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소유의 문제가. 왜? 이 초기 역사학자들의 관심은 다 정부 아니면 전쟁이었지 재산 혹은 소유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습니까? 필자가 말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 초기 역사학자들은 역사 이야기 속에 들어왔다. 어느 시점에? 자, where 관계부사 앞에 있는 포인트를 수식하는 거예요. 바로 근본적인 지침이라는 것이 사라져 버렸던 그러한 시점에 역사를 기술했다. 수많은 어떠한 수많은 이 근로관계들이 이미 낡아져 버리고 관습에 의해 비틀려져 버린, 왜곡되어져 버린 그러한 시점에 역사를 기술했다는 거죠. 즉, 그러니까 필자는 우리가 이 소유의 문제는 결국 재산의 문제잖아요. 소유의 문제는 결국 재산의 문제고 또 재산의 문제고 정리를 해보면 자, 한번 다 지어볼게요. 자, 소유의 문제는 결국 무슨 문제다? 재산의 문제고 이 재산의 문제를 연구하려고 했는데 재산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은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근로관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근로관계의 문제, 이게 바로 이제 소유의 문제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인데 이런 근로관계의 문제들이 이미 낡아져 버리고 관습에 의해 왜곡되어 사라져 버렸던 우리가 이 소유관계의 문제를 논의하고 싶을 때 소유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 가장 근본적이 되는 지침들이 이미 사라져 버린 시기 때부터
역사를 지필하고 있었고 그나마 그들의 관심사는 이러한 근로관계나 소유의 문제,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나 전쟁의 문제를 주된 관심사로 가졌던 그러한 역사학자들의 기록물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자, 이거는 무엇에 관한 글이다? 그렇죠. 이 소유권의 문제 혹은 재산권의 문제를 다루어 보고 연구를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소유권과 재산권의 문제를 접근하려고 했을 때 기록물에 한계가 있어요. 기록물이라는 건 결국 5, 6천 년 전, 지금으로부터 5, 6천 년 전에만 존재했던 것이고 이 기록물을 남긴 초기 역사학자들의 관심사도 아니었어요. 뭐가? 소유권과 재산권의 문제는. 그리고 그들이 역사를 기술했을 때 이 소유권과 재산권과 관련된 기초적인 지침이 될 만한 문제는 이미 사라져 없어지고 이미 관습에 의해 왜곡되어져 있는 그러한 자료들만 남아있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에 관한 글이다? 소유권과 재산권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줄 가지고도 풀 수 있다 그랬잖아요. 왜 어려워요? 기록물에 제한이 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자, 이것은 무엇에 관한 글이다? 소유권을 둘러싼 전쟁의 영웅들의 이야기다. 말도 안 되죠? 그 다음, 자, 소유권의 구전. 자, 오랄이라는 것은 말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역사, 구전 역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 사회 질서의 이야기. 자, 소유권이라는 환상과 착각. 어떻게 역사가 경제적 사상을 형성해 왔는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소유권, 그렇죠. 소유권에 관한 이야기죠. 소유권은 어떤 씌어진 기록물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뭐가? 그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바라보려고 했을 때. 자, 다시 한번. 자, 씌어진 기록물에 의해 제한을 받는 역사적 관점. 소유권에 관한 역사적 관점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되겠죠? 어떠한 소유권에 대한 학제적 접근. 오랜 시간을 걸쳐 시대를 거치면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답이 아니죠. 정답은 그래서 D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학습 포인트 앞에서 말씀드렸던 와렌하우 무엇에 관한 글이지? 그게 어떻다 거냐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독해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